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도 학창시절에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과학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순히 천재라는 단어 하나로 거두어들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인물이지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결과물 뒤에 숨겨진 치열한 관찰과 끊임없는 질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빈치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사생아는 법률가나 의사 같은 전문직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제약이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인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린 레오나르도는 학교 대신 산과 들을 누볐습니다. 도마뱀의 움직임, 물의 흐름, 새의 날개짓을 관찰하며 독학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문맹의 사람이라 불렀지만 책 속의 지식보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경험을 더 믿었었습니다. 14살 때의 무렵 페렌치의 거장 안드레아 델 베리키노의 밑에서 도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그림뿐만 아니라 금속, 공예, 화학, 기계공학 등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스승과 함께 그린 그리스도의 세례에서 레오나르도가 그린 천사가 스승의 그림보다 훨씬 뛰어나자 베르카오가 붓을 놓아버렸다는 일화를 우리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죠.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허물고 레오나르도는 예술가이자 과학자, 기술자였으며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모나리자는 보면은 경계선이 안개처럼 부드럽게 퍼져 있습니다. 그는 자연에는 선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회화에 적용해서 인물의 생동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최후의 찬양에서 예수의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말에 반응하는 12제자의 각기 다른 표정과 몸짓을 인간 심리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39가 넘는 시체를 직접 해부하며 근육, 뼈, 잔기의 구조를 정밀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심장, 판막의 기능을 현대의학 수준에 가깝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탱커, 낙하산, 잠수함 등의 설계도를 남겼습니다. 비록 당시 기술적 한계로 실제 제작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상상력은 수백 년 뒤의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삶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미완성 작품을 남겼고 때로는 게으르다는 비판도 받았었죠. 하지만 그가 남긴 7,000페이지가 넘는 노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Why라는
질문을 멈추지 마라. 그의 노트에는 이런 질문들이 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딱따구리의 혀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 우리에게는 당연해 보이는 현상들을 그는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은 천재성의 시작이 아니라 유지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연결해서 생각하라. 그는 모든 것을 연상의 연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학을 통해 원근법을 완성했고 해부학을 통해 인로라의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현대의 융합 인재 그 자체였죠. 한 분야에 매몰되지 말고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할 때 혁신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관찰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는 물이 소용돌이치는 모양을 몇 시간이고 관찰하며 기록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대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 태도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실패와 미완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레오나르도는 완벽주의적 미루기 끝판왕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작품이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죠. 그는 결과물보다 탐구하는 과정 그 자체에 큰 가치를 두었다고 합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에게 세상은 당신이 관찰하는 만큼 넓어진다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유전자 덕분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고 궁금했기 때문에 거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나 공부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셨다면 다빈치처럼 주변에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 붙잡고 이건 왜 이럴까라고 질문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레오나르도의 창의적인 사고법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7,000페이지의 이상의 메모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이 메모장을 코덱스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의 창고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가 노트를 작성하던 방식은 단순히 기록을 넘어 생각하는 법 그 자체였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따라 해볼 수 있는 다빈치식 노트 작성법의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거울 필기법. 다빈치 노트의 가장 큰 특징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글자를 뒤집어서 썼다는 점입니다. 거울을 비춰야만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하지요. 그가 왼손잡이라 잉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설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남들이 쉽게 훔쳐보지 못하게 하려는 보완 목적이었다는 설이 이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이나 불편한 방식으로 기록할 때 뇌가 더 활발하게 자극받는다는 점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빈치는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긴 글보다 정교한 스케치를 먼저 활용했습니다. 기계의
작동 원리나 근육의 구조를 그릴 때 여러 각도에서 본 모습을 입체적으로 그렸던 것입니다. 그는 설명이 길어질수록 독자는 혼란에 빠지지만 그림은 즉각적으로 본질을 전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노트를 쓸 때 예쁜 그림이 아니더라도 도식화나 간단한 낙서를 곁들여 쓰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기억력이 훨씬 오래 간다고 합니다. 다빈치 노트에는 그날 공부할 투두 리스트가 아닌 질문 리스트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기록에서 밀라노를 측정을 구해라. 고위의 발을 해부해 봐라. 펴질 때와 접힐 때는 어떻게 다른가? 왜 하늘은 파란가? 재채기를 할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늘 이렇게 왜 하는 의문을 갖고 매사에 임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왜라는 의문, 우리는 이러한 것이 늘 부족한 상황이지요. 오늘 할 일만 적지 말고 오늘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한 줄씩 적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이 창의성의 씨앗이 될 겁니다. 다빈치의 노트는 한 페이지 안에 수학 공식, 장바구니 목록, 철학적 명어, 해부도 등이 수없이 뒤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물의 흐름을 관찰하며 사람의 혈액순환을 떠올리고 머리카락의 곱슬거림에서 공기의 소용돌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노트를 과목이나 주제별로 너무 엄격하게 나누지 마시고 서로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가 한 페이지에서 만날 때 놀라운 통찰력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생각하는 다빈치 노트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수첩을 늘 휴대하세요. 다빈치는 항상 허리춤에 작은 노트를 차고 다니며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기록했다고 합니다. 왜? 라고 묻고 적으십시오. 아주 사소한 현상이라도 의문이 생기면 일단 적어두는 습관을 길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낙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글자로만 채워진 노트보다 선과 도형이 섞인 노트를 레는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빈치에게 노트는 결과물을 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탐험하는 지도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이 다빈치의 생활과 습관 그리고 왜라고 하는 의문을 항상 되뇌이는 그런 과학적인 습성을 늘 가지시기를 바라며 또한 아들이나 손자들에게도 그러한 의문을 생성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도 아마 좋은 인생의 교육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들으시고 좋다고 느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